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어제에 이어 여수시 공립노인병원의 부실 운영을 둘러싼 연속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논란과 진통이 이어지자 최근 위탁재단과 직원들, 보건소 측이 개선 대책을 놓고 함께 자리를 가졌는데요. 개선 의지나 공감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병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치료나 간병 분야도 열악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병원 위탁재단 관계자들이 시 보건소 입회하에 현업 직원들과 함께한 회의석상. 직원들은 필수 장비인 소독기를 꼭 교체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재단 측은 잘라 거절합니다. 소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좀 자주 나서 소독기는 거의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돈천만 까이는 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수리해서 써야지. 누가 장비를 지금 현재 경영도 안 좋은데 누가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들이세요. 수리해서 쓸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세요. 이게 오래되어 시설이 엄청 엉망이에요 실은. 환자 식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병원장은 식단 사진을 제시하며 거친 어조로 반박합니다. 이것이 쓰레기 같은 식단입니까? 거기서 느끼는 그런 식단 문제가 원장님이 사진에 올려놓으신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구성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담는 그릇이랄지 또 이제 말이 또 틀리잖아. 지금 식단하고 또 담는 그릇하고 식단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협의나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위기. 직원들은 말문을 잃은 표정입니다. 그래버리면 이제 아무 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네. 여기에 병원의 본질적 기능인 치료나 간병 여건도 열악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한 전문의는 MBC와의 통화에서 인력이 부족했고 약 처방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전에 있던 이제 병원에 비해서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약이라던가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매번 약 처방을 할 때마다 좀 골치가 아프긴 했었거든요. 병원장과 재단 측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내부 불만과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부적절하거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임 부원장의 가족 채용이나 임금 중복 수령도 왜곡되고 부풀려졌으며 처방약품이 제한적이었다는 증언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약이 처방이 안 나거나 약이 부족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 장비마저 갖추지 못할 정도로 실제로 운영 적자 상태인지에서부터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지금도 100명 넘는 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지역 내 유일한 공립노인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경찰 수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시 보건소의 감독과 실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꾸준히 격리 조치에서 해제되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조금씩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나주에서 발생한 22번째 확진자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속속 격리에서 해제되고 있습니다. 3명의 확진자와 접촉한 459명 가운데 165명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는 좀 진정 국면이 이제 들었다. 좀 더 우리가 이 이상 그런 상황은 없으면 좋아질 것 같다. 이제 조심스럽게.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젊고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려도 특별한 치료 없이 좋아질 수 있다며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시민들도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4일 광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급감했던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숫자는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불안감이 좀 심하긴 했는데 계속 확진자도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고쳐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불안감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사회 각 분야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졸업식 등 행사 취소로 매출이 줄어든 화훼업계를 돕기 위해 광주시는 장미 1,500송이를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화훼농가를 도와주세요. 광주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부족한 혈액 수급량을 채우기 위해 단체로 헌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확진 환자가 다행히 늘어나고 있진 않지만 중국에서 2,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에 대비해 지역 대학들이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유학생들은 비행기표 확보 등의 문제로 입국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강에 앞서 입국을 준비하고 있지만 항공편이 대폭 줄어들면서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호남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광주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점 때문에 휴학을 문의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선거를 2달여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곡성 구례선거구에 민주당 경선 구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지역 정가도 바쁘기는 마찬가지. 예비후보자들의 제한적인 선거운동 속에서도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서기와 불공정한 처신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선거를 앞두고 중립을 요구하는 중앙당 지침까지 나온 상황. 자칫 당내 분란이 감지될 경우 부정적인 분위기가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곡성 구례선거구를 중심으로 특정 인사를 요청하는 건의문이 제출되면서 중앙당과 엇갈린 태도란 지적입니다. 특히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이 서명한 건의문엔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인물이 필요하다며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언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나선 여당 예비 후보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일 뿐더러 자칫 전략공천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 시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예비 후보자 사이의 자중질환도 유권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문제가 된 것은 때 아닌 철새 정치 논란.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국민의당 입당 전력이 거론되는 것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퇴설 등 흑색 선전까지 나돌아 네거티브 선거가 벌써부터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공약을 제시하는데도 촉박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비판받고 심판받아야 할 것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입니다. 성숙한 민주시민들은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정책 중심의 포지티브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제각각 행보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대사는 입장문에서 자신의 정치 역정을 되돌아보는 한편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 전 대사는 또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당의 요구가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종수 민주당 여수을 예비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당 후보의 최종 승리를 위해 후보들 간 경선에 승복하고 본선에서 하나로 뭉치자는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여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경선에 불복하거나 선거 직전 분열되면서 잇따라 패배하고 말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컷오프와 경선 이후 꼭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당내 예비 후보 11명 모두에게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유화 민주당 여수감 예비 후보는 오늘 발표한 교육 관련 공약을 통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성학과를 육성하고 인재개발원을 만들어 유능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여수도 싱가포르와 인천과 같이 세계 유수의 대학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수 정의당 여수감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 등 당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말고 서민들의 생계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유례없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도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관여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지자체장들의 정당 행사 참석이나 선거시설 방문, 정당 정책 홍보 등이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모임이나 체육 행사 등의 개최나 후원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21대 총선에 대비해 각 시군별 선거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국회의원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남 22개 관청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만들어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해 14명을 수사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광주 전남 경선 대상 지역구 10곳가량을 1차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1차로 발표되는 경선 지역구는 광주 서너 곳과 전남 대여섯 곳 등 10곳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가 2명을 넘거나 불법 당원 모집 의혹 등으로 논란이 있는 지역구는 오는 20일쯤 2차 경선 지역 발표 때 후보 컷오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결과 선거인 명부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을 전후해 1차 경선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를 위해 주요 감염 경로로 예상되는 대중교통 수단과 시설 방역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 버스 승강장, 순천역, 순천버스터미널 등 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임시회 기간에 운영될 예정이었던 주요 업무 보고와 현지 활동 등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